안녕하세요. 혹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시험 잘 보는 비법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을 제대로 읽어내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보고서나 뉴스 기사? 아니면 좀 어렵다 싶은 책들, 빽빽한 글자들 속에서 길을 읽는 것 같은 기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암호 같은 텍스트들을 제대로 해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해답이 한국에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시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능 국어 영역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정보를 해독하는 시스템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궁극의 읽기 시험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고 모든 글을 관통하는 세 가지 지식 분야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독해 도구들을 익힌 다음에 이걸 실제로 적용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막강한 힘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궁극의 읽기 시험 정복하기. 우리가 여기서 얻으려는 건 그냥 시험 점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글이든 그 속을 꿰뚫어보는 그런 분석의 기술을 얻는 거죠. 수능 독서 지문이 진짜 까다로운 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말 짧은 글 안에 꾹꾹 눌러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쓱 훑어읽어서는 절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글쓴이가 꼭꼭 숨겨놓은 핵심 신호, 바로 그 단서를 찾아내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진짜 보물찾기 같지 않나요?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지식 분야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를 미리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예측 가능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오거든요. 크게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인문예술,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죠. 인문예술 지문을 만났다. 그럼 주로 철학이나 어떤 이론의 정의가 뭔지 여기에 딱 집중해야 하고요. 법이나 경제를 다루는 사회 분야에서는 논리 구조랑 조건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과관계와 작동 원리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의 비판적 독해 도구함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텍스트를 만나든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구들은요,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첫째는 글의 뼈대를 잡는 기초 블록. 둘째는 주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길을 찾아주는 논리적 연결고리.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은근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들의 함정을 피하게 해주는 한정어 함정입니다. 자,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죠. 첫 번째 도구, 바로 역접입니다. 우리가 글 읽을 때 정말 자주 만나는 하지만, 무와 달리, 무어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들이죠. 이런 단어가 딱 보이면 지금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뀔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하지만이라는 이 딱 한 단어가 앞뒤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180도 뒤집어 놓는지. 앞에서는 읽기 고난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뒤에서는 읽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죠. 바로 이 전환점, 이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독해의 핵심입니다. 다른 도구는 인과관계 찾아내기입니다. 이건 특히 뭐뭐 때문이다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이 나왔다? 그럼 그 앞문장은 결과, 그리고 뒷문장은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인 셈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지털 영화에서 현실과 이미지의 연관성은 느슨하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느슨할까요? 바로 뒤에 답이 나오죠. 이미지가 0과 1로 저장되고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하고 결과를 한 쌍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논리가 아주 명쾌해집니다. 이건 진짜 실생활에서 특히 법률 문서나 계약서 볼 때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 이거 하늘과 짱 차이거든요. 왼쪽처럼 해야 한다는 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예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나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한정어 함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직 뭐뭐만. 이 표현 정말 강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가 어떤 조건을 특정 대상에게만 딱 묶어버리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제외시켜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문장 한번 보시죠. 접근 제어는 오직 허가된 주체에게만 접근을 허용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네,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섹션. 이제 도구를 실제로 써봐야겠죠? 지금까지 배운 이 도구들이 좀 복잡해 보이는 문장 속에서 어떻게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뭐뭐 할수록 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게 바로 비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신호예요. 이 플라스틱 예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상승, 유연성이랑 투명도는 오히려 낮아지고요. 반대로 밀도랑 경도는 더 높아집니다. 상승. 이렇게 화살표로 간단하게 정리만 해도 복잡했던 관계가 한눈에 싹 들어오죠. 자,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보가 충분하더라도 대안을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걸 근거로 판단할 때 정보가 충분하면 대안 비교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주어더라도라는 이 표현의 진짜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앞의 조건,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하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뒤의 결과, 즉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하든 아니든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읽기를 나만의 슈퍼파워로 만드는 법. 이제 시험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이 기술들을 우리 진짜 현실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잘 보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매일같이 우리한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기사, 회사 보고서, 그리고 온갖 복잡한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해독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기술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과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 진짜 이해라는 건요,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짜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읽으면서 이거 진짜 어렵다 싶었던 글 혹시 하나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여러 도구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면 그 글을 좀 더 쉽게 해독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